2025년 4월 1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다음 주에는 당당한 윤석열 PPT 띄워라.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라고 한 주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4월 4일 탄핵된 이후에 어저께 딱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저께 14일 오전 10시에 내란 혐의 이제 형사재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 법정에 이제 이 부장판사죠. 그러니까 이 법정, 1심을 이끄는 판사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소추 와중에, 대통령이 구속된 와중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와중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말하면 이 대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이제 소신이 있는 판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법정 촬영 불허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신에 또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민주당으로부터 야 이거 탄핵감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당당하게 어쨌든 지기현 판사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등해서 여러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수의를 입고 이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들 이제 보기 안 좋았다. 물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의를 입은 상황은 아니죠. 구속 취소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1심에서 뭐 형을 선고받고 뭐 수의를 입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망신 주기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꿋꿋하게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현직 또는 전직, 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법정에 출두한 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명, 6번째인데요. 그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재판 받다가 돌아가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내란 혐의로 뭐 쿠데타 혐의로 그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가족의 비리 문제로 그죠? 그리고 지인의 어떤 뭐 국정농단 문제로 그죠? 또 개인 혐의 문제로 뭐 내란 혐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재판들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분을 빼고는 나머지 5분이 전부 다 해서 보수 쪽 계열의 대통령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 저도 뭐 얼마 전에 토론회 나갔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보수 쪽의 대통령 왜 탄핵이 되느냐. 이제 그걸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이제 보수 쪽이 원래 문제가 많은 집단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보수 쪽이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기보다는 보수도 문제가 많고 진보도 문제가 많죠. 대한민국에서 우파든 좌파든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들이죠. 대한민국 정치가 썩을 대로 썩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다 인정하는 바인데 그런데 유독 보수 쪽 대통령들이 이렇게 탄핵당하고 법정에 서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현실이 또 사회적 현실이 좌파가 헤기모니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뭐 그런 신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 빌미는 1980년도 광주민주화운동 때 유혈 사태를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 뒤에 소위 그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우파가 제대로 이렇게 이 사회 전면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 좌파 헤게모니 시대는 물론 정권은 계속 이런저런 하게 바뀌었지만은 80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한 40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파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탄핵운동에 들어가고 불복운동에 들어갔고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가면서 결국 구속시키고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국가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권인 비상대권이고 지금 긴급권인데 계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 OECD 국가 중에 단 한 나라도 없죠. 그런데 이거를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좌파 헤게모니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시 50분, 오전 9시 50분에 법정에 들어섭니다.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맸고요.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업은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끄덕거리고 그다음에 주소를 물으니까 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PPT를 준비해서 검찰이 아주 성의 있게 PPT를 준비해왔는데 법정에 참관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이제 공소 사실을 얘기하던 검사가 굉장히 이게 좀 준익이 들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글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검사 초년생 검사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굉장히 완고참 굉장히 높은 직에 있었던 검사 출신의 또 전직 대통령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글쎄요 10년과 자신감이 있다면 왜 이게 준익이 들어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PPT를 1시간 동안 해서 공소 사실을 쭉 전개를 했어요. 뒤이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자 이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PPT 띄워주세요. 예, 검찰의 PPT를 띄워주세요 한 겁니다. PPT를 띄워서 그 PPT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겁니다. 그 반박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엄을 국회 결의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비폭력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을 국회 결의에 따라 2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소위 계엄 선포와 해제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수사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 겁먹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검찰 공소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증인 진술은 탄핵됐고 즉 오염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허위 진술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랄까요? 이 적법 절차의 문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이 증인들이 이게 수사기관의 내란몰이 속에서 겁을 먹고 겁박을 당해서 저 대통령이 뭐 문을 부수라도 들어가서 체포해오라고 그랬습니다. 뭐 각종군 전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특수전사령관. 네. 그러다가 뭐 인원이라 그랬습니다. 요원이라 그랬습니다. 뭐 의원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진술이 바뀌고 그다음에 707 김현태 특수단장 그런 거 자수서 보니까 그렇게 처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빼오라고 직접 얘기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고 이제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됐잖아요. 국정원장 1차장 뭐 메모로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메모가 1차, 2차, 3차, 4차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형상기억 복원 종이로 되살아나서 버렸다는 메모가 살아나서 이렇게 5번씩 바뀌는 와중에 메모가 또 오염됐고 이런 것들이 수사 초기에 소위 민주당의 리허설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서 진술했는데 그것이 국회의 증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증인 심리 과정에서 다 번복이 되거나 아니면 오염이 된 것이 확인됐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증언을 다시 듣고 심리 다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심리 미진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증거 부족인데 결국은 독수독과 이렇게 위법 수집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느냐? 동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독사과일 텐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지. 독수독과 이거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야 되지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수사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 겁먹은 증인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검찰 공소장에 기록이 됐고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증언 진술이 탄핵됐고 허위 증언임이 드러났다. 이거 어떻게 증거로 삼느냐? 이거 증거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겸 판사 말씀드렸듯이 구속 취소의 당사자였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의 당사자였고요.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 그리고 절차적 명료함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법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었어요. 내란죄 성립됩니까? 글쎄요. 제가 귀 아프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내란죄의 목적성. 내란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게 국토참조가 국헌문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토참조는 어차피 얘기 안 되는 거고 국헌문란 두 가지라고 얘기 드렸어요.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 그리고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라고 하는 건 전혀 얘기 안 되는 거니까 제쳐놓고 그럼 결국은 이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인데 그게 이제 국회와 이제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에서의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 두 가지 다 오염된 진술들, 메모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목적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증거 수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내란의 실체라고 하는 게 결국 폭동인데 폭동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을 접수해서 그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지역에 광범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12.12 쿠데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그 무력화의 시간이 꽤 길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폭력 행위라고 하는 게 고강도의 폭력 행사, 고강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요건이 갖추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 아니면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법조계 내에서 또는 재판부 내에서나 아니면 법원 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소위 5개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 8개 사건 12개 혐의인데 5개 재판을 벌이고 있으면서 모든 재판마다 뭐 송달지연, 패문부재, 뭐 이사불명, 주소불명 해가지고 받지 않고 회피하고 그러면서 또 재판부 기피 뭐 이러면서 질질 재판을 끌고 있는 재판지연에 대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당당하게 법정에 나가서 PPT 띄워주세요. 주목 좀 반박해.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는 굉장히 그 비교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공수처의 수사, 이 수사권 하여간 내란 수사권이 없음 문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직위원 부장판사의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그 판단 속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저는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것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도 그런 식의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법원에서 분석이 그런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헌재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취지로 결국 이 진술을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탄핵 결정을 했다면 헌재의 결정과 탄핵 결정과 내란 취지의 탄핵 결정과 그 다음에 이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정이 난다면 이게 이 무죄 판결이 이게 서로 굉장한 충돌을 일으킨다.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나겠죠. 이미 새 대통령은 뽑혀 있을 텐데 지금으로선 새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야 대통령 물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충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이 판결 그냥 개헌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개헌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거 탄핵 사유다라고 판단을 한 거면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왜 내란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그런 주문을 썼을까? 저는 굉장히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사회판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분열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근심과 우려를 안고 저 오늘의 허민의 뉴스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